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었을 땐 우리 몸 참 말없이 묵묵히 모든 걸 다 버텨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해준 몸이 드디어 입을 열 때, 과연 우리 삶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보내는 통증이나 피로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이 이제 그만 다른 길로 가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최윤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해오던 자영업을 정리하고 이제 막 좀 쉬어볼까 하는데 시작된 고민들.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죠. 항상 피곤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병원 갈 생각부터 나고 예전엔 아파도 참고 일했는데 이젠 덜컥 겁부터 난다는 은수 씨의 말.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대체 이 불안감의 정체는 뭘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몸이 말을 걸어오다. 모든 건 바로 이 순간 내 몸에서 예전과는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바쁘게 일할 땐 전혀 몰랐던 몸의 신호들을 여유가 생기니까 비로소 하나하나 다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갑자기 몸이 확 나빠졌다는 뜻일까요? 상담사의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몸이 갑자기 고장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몸은 늘 똑같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못 듣다가 이제야 조용해져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이건 쇠약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소통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몸이 보내는 그 신호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상담사는 지금의 내 몸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 모든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만큼 정직한 역사책도 없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남은 흔적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무리했던 시간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 나중을 위해 미뤄뒀던 휴식들,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억들을 딱 마주하니까 은수 씨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내 몸을 막 다루면서 잘못 살아온 건가? 하는 자책감이 확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면서도 따뜻해요. 그건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훈장 같은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잘 살아가야 할 때라는 미래를 향한 전환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걱정, 그 밑바닥에 진짜로 깔려있는 감정은 뭘까요? 그 두려움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플까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느끼는 그 두려움의 뿌리는요, 사실 특정 병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내 삶의 가능성, 활기, 재미, 즉 삶 자체가 쭈그라들고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그 불안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약해진 몸은 삶이 끝나간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를 완전히 다른 문체와 방식으로 써내려가라는 신호라는 거죠. 정말 멋진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젊었을 땐 건강이 뭐랄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죠. 내 차처럼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소통하고 이해하고 대화를 나눠야 할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대화하는 거죠. 이 새로운 대화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예전처럼 너 왜 아픈데? 하고 원인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동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질문을 던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몸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감정도 숨기잖아요. 근데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수십 년간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실제로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인생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 퇴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좀 삐뚤어져 있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재정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째, 내 몸을 삶의 한가운데에 딱 두는 겁니다. 둘째, 일이나 약속 같은 것들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 몸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최윤수 씨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컨디션 좀 무겁네 싶으면 예정했던 약속을 미루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바꾸는 결정을 하는 거죠. 예전처럼 가게 일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상태에 맞춰 하루 계획을 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남은 시간을 가장 지혜롭고 충만하게 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건강이 삶의 목표가 돼서 아플까봐 벌벌 떨면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바탕으로서 몸을 돌보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이고 삶을 긍정하는 행위입니다. 네, 맞아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을 뿐이지 삶의 가치가 줄어든 건 조금도 없습니다. 인생의 강물은 멈춘 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새로운 물길을 따라서 더 현명하게 흐르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픔이라는 신호는 이제 두려운 경고가 아니에요. 당신의 몸과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사랑해보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